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지금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해서 지금 2주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어때서 매트릭스입니다. 지금 시작이 우리 수요일 시작을 했으니까 11주 1회에 해당되는 게 매트릭스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제 매트릭스를 마무리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고, 자, 남은 챕터가 이제 매트릭스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호모지니어스 또는 비선형 non homogeneous equation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실제 우리가 물리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는지를 벡터 매트리스를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시스템을 이제 다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퓨리의 급수와 퓨리의 변환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고 편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의 개요 정도 배우고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가 끝나면 대략 한 3주 정도 수업이 나고, 지난 시간에 이제 퀴즈를 했는데 보니까 정답을 여러분들 카톡방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답이 다 똑같아. 변수를 정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게 하는지. 그래서 다 똑같은 답은 내가 2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저 답지를 내가 공개를 했는데 혹시나 이제 거기에 좀 이의가 있는 학생은 따로 메일을 저한테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마치고 너무 이제 좀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다른 수업 있고 이런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4시 수업 마치면 이제 4시 15분부터 7시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줬습니다. 자, 요때까지 하면 출석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좀 집중을 하고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퀴즈 풀고 뭐 출석 체크하고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듣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수업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혹시 뭐 지난 시간까지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는 학생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풀이 지난 시간에 퀴즈가 뭐였죠? 자, 요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우리가 로 오퍼레이션 지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면 여기 이제 맨 앞에 있는 부분을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1로 만들고 나면 나머지는 지금 모두 이제 세 번째 것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4개인데 2개가 이제 프리 변수로 이제 매개 변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로 쓸 수 있으면 어떤 학생이 이제 x3, x4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 똑같이 이제 st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부 다 이제 서로 보고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다양하게 둘 수 있는데 그렇게 두고 나면 x1과 x2에 대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한 종속적인 해로 우리가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 오퍼레이션을 오그멘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배운 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다뤄야 되고, 지금 매트릭스를 배우는 이유가 이제 이런 연립 방정식을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배우기 있기 때문에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이거 연산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를 모두 1로 만들고 하나씩 여기에 이제 소거하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 답변이 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방금 본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AX는 B 이런 문제가 이제 non-homogeneous equation의 해를 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랭크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랭크는 어떤 행렬의 열 또는 우리가 행에 해당되는 부분에 서로 독립적인 열과 행의 개수, 최대 개수를 우리는 랭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n by n이라 그러면, 자, n by n이라면 m이 더 클 수도 있고 n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작은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최대 랭크가 되는데, 자, 그 랭크 중에서 서로 1차 독립인, 그래서 로 오퍼레이션을 하면 모두 0이 되는 게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로나 벡터의 개수를 우리는 랭크라 하죠. 그래서 이제 AX는 B의 우리 해를 구할 때 이게 이제 해를 가질 때가 있고 안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해를 가질 때는 이제 확장된 오그멘트된 매트릭스의 랭크하고 A의 랭크하고 같을 때는 해를 가집니다. 자, 그때는 원래 n by n의 행렬에 대해서 디멘전이 같다 그러면, 자, m이 n인 경우죠. n by n의 경우는 유일한 해를 가지고, 자, 만약에 이 랭크 A가 n보다 작게 되면 조건이 작아지는 게 형태가 되죠. 그래서 앞에 우리 퀴즈 풀어놓는 것처럼 매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한한 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가지면 우리 non-homogeneous든지 homogeneous equation이든지 해를 가지면 하나를 가지거나 아니면 무한히 많이 가지는, 자, 그런 경우로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랭크가 더 작게 되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가 없습니다. 전혀 해가 만족하는 해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omogeneous equa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는 두 개의 곱이니까, 자, 앞에 게 0이 되거나 뒤에 게 이제 0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뒤에 게 0이 되는 거는 우리가 찾는 게 이제 x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trivial solution, 이게 유일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게 0이 아닌 경우였죠. 그래서 0이 아니다는 얘기는 랭크가 풀 랭크를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뒤에 게 0이 아닌 경우에 non-trivial solution을 가지는 경우, 이제 이게 0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랭크가 n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원래 주어진 변수보다 작게 되는, 그렇게 해서 매개 변수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해를 하나를 가지거나 아니면 무한히 가지는, 자, 그렇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homogeneous equation과 non-homogeneous equation을 가지고 랭크 개념을 가지고 해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로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선형 독립인 벡터를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게 이제 디터미넌트 개념을 했었죠.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랭크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넌트를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습니다. 자, 행렬식을 2x2, 그 다음에 3x3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코펙타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코펙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연산을 할 수 있었고,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하나의 로나 행렬, 행이나 칼럼을 가지고 코펙터를 쭉 연산하는, 자, 그런 형태로 되고, 디터미넌트 그렇게 이제 코펙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의 이제 칼럼이나 로를 잡아서 이제 코펙터를 확장을 하면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펙터, 이제 그 다음에 매트릭스 도표를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또 계산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제 디터미넌트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디터미넌트에 살펴보면 이제 전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같다. 자, 요걸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느 한 행이 행 또는 칼럼이 같으면 이제 서로 종속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가 모두 0이 되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 오퍼레이션 할 때 세 가지 오퍼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열과 행을 바꾸는 거죠. 열을 서로 바꿨을 때는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가 되고, 자, 곱하기는 k가 앞으로 나오는 형태로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행렬의 곱은 디터미넌트를 각각 곱한 거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 오퍼레이션 중에 곱하기와 더하기를 이용해서 연산을 취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결과의 디터미넌트나 그 전에 디터미넌트는 결과는 같습니다. 디터미넌트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연산을 해보면 위에 이제 다 0이 되기 때문에 다이고날 텀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구하면 디터미넌트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다이고날 텀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 오퍼레이션을 쭉 취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만 남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쉽게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로 오퍼레이션을 취해도 디터미넌트를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렬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계산할 때는 로 오퍼레이션이 기본입니다.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고 나면 이 행렬이 서로 독립적인 벡터가 몇 개가 있는지, 이 랭크는 이건 3이 되겠죠. 랭크도 계산할 수 있고 디터미넌트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랭크 디멘전이 n by n 행렬에 있어서 A 매트릭스의 랭크가 만약에 n이 되면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랭크가 n이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자, 요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디터미넌트하고, 근데 디터미넌트가 0이면 무조건 또 랭크가 풀랭크가 안 되느냐? 자, 요거를 나중에 좀 여러분들 뒤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랭크와 디터미넌트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개가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코팩터를 이용하죠. 자, 거기에서 이 i에 대한 우리가 숫자를 맞춰주는, 자, 그렇게 했을 때 거기를 우리는 여인수 코팩터를 이용해서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쓰면 늦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n by n 행렬에 있어서 코팩터 행의 코팩터를 계산하면 우리가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i와 k가 서로 다른 경우죠. i와 k가, 자, 서로 다른 경우에는 0이 된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디터미넌트 구할 때 이제 첫 번째 만약에 로를 취하면 아래쪽에 있는 걸 가지고 코팩터를 구하죠. 근데 이제 이 k가 이제 다른 코팩터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로를 포함해서 코팩터를 구해버리면 그건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항을 중복되게 이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i하고 k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디터미넌트가 나오는데 다른 순간 이제 이거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거기 얘기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자, 여기 보면 지금 같은 예를 보면 되죠. 자, 첫 번째 로에 대한 기준을 잡고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했습니다. 6, 2, 7. 그 밑에 거 가지고 이제 코팩터를 구해야 되는데, 코팩터를 어떻게 구했냐면 3열에 대한 코팩터를 구했습니다. 3, 1, 3, 2, 3, 3.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 로는 항상 여기 코팩터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자, 세 개가. 자, 그렇게 포함이 되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에 대해. 자, 이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AX는 B에 대해서 우리가 X를 찾아야 됩니다. X는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식이 A 인버스 B라고 식이 되는데, 그래서 A의 인버스라는 매트릭스 역행렬을 찾을 때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지금 디터미넌트 개념이.
그래서 인버스를 구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게 코펙타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매트릭스는 행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B 두 개를 실수를 이제 곱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B가 존재하느냐. 자, 그래서 이러한 B를 우리는 A의 역수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 행렬에 있어서도 두 수를 곱해서 아이덴티티란 것은 2x2 같은 경우는 1001, 각 다이고널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1이 되는 3x3짜리면 100, 010, 00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는 B가 있냐, 그것을 이제 우리는 A의 인버스라고 디파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B가 존재한다 그러면 자, 그것을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을 매트릭스를 우리는 non-singular, invertibl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버스가 존재하는 행렬을 우리는 non-singular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의 인버스가 있다. 자, 그러면 non-singular. 만약에 없으면 이제 인버스가 존재 안 한다면 singul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ingular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행렬이 있으면 이제 곱해 보니까 아이덴티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B는 분명히 A의 역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 역행렬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도 그 연산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자, A 행렬 다음과 같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와 같이 단위 행렬이 나오는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가 없죠. 여기 항이 분명히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가지고 어떤 거는 역행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우리는 non-singular 또는 invertible matrix.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행렬의 성질 중에 한 개는 이제 역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non-singular인 경우. 그러니까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연산을 하는 것처럼 인버스도 두 개 곱의 인버스를 하면 순서가 바뀝니다. 자, 인버스를 취하고, 왜냐하면 인버스를 하면 디멘전이 이제 서로 곱하기 형태니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 인버스를 하거나 인버스 트랜스포즈는 서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곱셈의 순서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조인트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조인트 매트릭스. 자, 어조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코펙타를 구했죠. 코펙타를 이렇게 구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자, 코펙타라는 것은 어떤 행의 컴포넌트를 제외한 나머지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코펙타를 쭉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구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시킨 것을 우리는 어조인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코펙타를 모두 구하고 연서에 그다음 트랜스포즈를 해서 1, 2는 위치를 바꾸는 거죠. 2, 1은 1, 2 자리로. 그래서 트랜스포즈 자리를 서로 바꾼 것을 우리는 A의 어조인트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 기억했던 것은 코펙타는 당연히 이제 다음과 같이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의 디터미넌트를 만드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A 인버스는 A의 디터미넌트 분의 어조인트 매트릭스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조인트 A와 그 다음 A를 곱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어조인트 A. 그러면 A의 행렬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조인트 A는 다음과 같이 이제 C11에서부터 1, 2. 자, 다음과 같이 순서가 바뀐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연산은 이와 같이 이제 로우와 칼럼 형태로 곱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곱하기 한 결과가 이제 디터미넌트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11의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C11에서부터 곱이 나오고, 자, 두 번째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와 다른 칼럼을 해보면 얘는 C22부터 했었죠. 얘는 I는 1인 경우고, 자, 여기는 K가 앞에서 2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가 됐습니다.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서로 곱하면 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11, 12, C21에 있는 부분은 다 0이 됩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로와 세 번째 칼럼 이 행렬의 곱도 마찬가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I와 K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0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세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되겠죠. 정의대로.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A와 adjoint A의 곱을 구하면 우리가 디터미넌트 A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자,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인버스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인버스의 정의가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인버스를 우리가 나눠서 adjoint를 해주면 A의 인버스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디터미넌트 인버스 분의 adjoint를 해주면 A의 인버스가 우리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코펙타를 이용한 정의, 거기에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대략 이제 세 가지 정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개가 코펙타를 이용한 방법을 한 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게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우 오퍼레이션 일단 배우게 될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코펙타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정의대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구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랭크도 그렇고 행렬의 중요한 개념이 랭크도 그렇고 디터미넌트도 로우 오퍼레이션이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무조건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해 보면 랭크와 디터미넌트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x2 행렬의 경우 인버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각각의 C11에 해당되는 부분은 A22가 되겠죠. 자, C12에 해당되는 부분은 디터미넌트 해주면 마이너스 A2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21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A12가 되고, C22는 디터미넌트에서 A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조인트 매트릭스는 C11, 그 다음에 C12가 아래로 오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21이 위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22는 A11, 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부호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조인트의 트랜스포즈 우리가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22, 자, 그 다음에 A11, 여기 이제 자리가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래 매트릭스의 요 A11과 A22가 자리가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곱해진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어조인트 매트릭스를 구하고 거기에 디터미넌트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버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인버스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디터미넌트 4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x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인버스를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3x3 매트릭스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A11에 대한 코펙타, C12에 대한 코펙타,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13에 대한 코펙타. 자, 구한 다음에 자, 디터미넌트 분의 C11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써주면 인버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역행렬을 구하시오. 자, AD-BC가 디터미넌트죠. 디터미넌트는 2가 되고, 자, 2분의 자, 순서를 바꾸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인버스를 구할 수 있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곱하게 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자, 3x3 행렬의 역행렬, 자 마찬가지로 코팩터를 9개 모두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순서는 이제 여기 자리가 1, 2가 되겠죠. 트랜스포즈를 구해야 돼. 어조인트는 트랜스포즈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 잘못하면 이제 여기 코팩터 순서대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는 CB라는 걸 알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의 매트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랩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연산하는 것은 A를 정의를 할 때, 자 대괄호를 쓰고 1, 4, 2, 10, 자 이렇게 쓰면, 자 인버스 IMV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행렬을 바로 이제 구해줍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가 이제 자 알아서 이제 구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역행렬이 그냥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x3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자 논싱귤러라는 것은 인버스가 존재하는 매트릭스를 우리는 논싱귤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인버스가 존재하면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논싱귤러 1 인버스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자 먼저 충분 조건 보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그러면 논싱귤러냐, 그리고 논싱귤러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냐, 요것만 증명하면 두 개가 이제 이퀴벌런트 컨디션인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충분 조건을 살펴보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자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A분의 1,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코팩터 어조인트 A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A는 당연히 인버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A는 non-singular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대 non-singular면 디터미넌트 0이 아니냐. 자 non-singular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자 non-singular면 인버스가 존재하죠. 자 그거를 지금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non-singular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A에 A 인버스 해주면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분명히 식이 앞에 가정에서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디터미넌트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디터미넌트 두 개의 곱은 각각의 디터미넌트와 같습니다. 자 그게 1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수를 곱해서 1이 됐다는 것은 절대로 디터미넌트 A가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0이 안 되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겨야 될 것은, 우리가 A의 인버스를 구할 때 이게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질 때는 디터미넌트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돼버리면 당연히 인버스는 존재 안 하게 되죠. 여기에 분모에 디터미넌트 A를 나눠줘야 되는데 0이 되면 이제 못 찾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증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될 게, 디터미넌트는 어조인트 코팩터를 이용해서 구하고, 자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해서 먼저 인버스가 정의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0이 안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싱귤러 매트릭스는 싱귤러는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A 인버스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특이 행렬입니다. 인버스가 존재하는 안 하는 행렬. 즉 해보면 디터미넌트 곱해보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앞에서 이제 구하는 거는 행렬이 크게 커지면 이제 코팩터를 우리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큰 경렬에서는 다음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방법을 인버스를 어떻게 찾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씁니다. 자, 로우 오퍼레이션은 증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찾는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로우 오퍼레이션을 찾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버스는 n by n 정칙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인버스를 찾습니다. n by n 행렬을. 자, 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자, 그 결과가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오그먼트 매트릭스를 할 때 A 매트릭스를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아이덴티티를 매트릭스를 쓴 다음에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쭉 수행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러면 이 부분이 다 없어지겠죠. 자, 없어지고 남는 부분이 오른쪽 항이 어떻게 되냐면 A의 인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A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두고 난 다음에 row operation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아이덴티티가 돼버리고 여기 이렇게 만들면 이제 남는 부분이 A의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A의 역행렬을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 물론 이제 앞에 있던 디터미넌트 구하고 컴팩트 하면 이제 복잡하게 A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 다음과 같이 확장을 시켜 놓고 아이덴티티를 쓰고 자, AI 씁니다. 자, 여기서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이제 여기 먼저 1로 만들죠. 자, 1을 취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를 없애야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 항도 없앱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이 항을 없앱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항을 없애죠. 또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누기를 해서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30을 곱합니다. R3에 30을 곱하면 1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이아고날 텀을 모두 1로 만들었습니다. 자, 2분의 1이고 3분의 5.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단 엘리미네이션 폼으로까지 연산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없애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고 여기 있는 부분이 A의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의 인버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다 구해 주니까 여러분 손으로 이제 구하는 방법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I가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이제 BC에서 여기 아이덴티티가 되면 이제 C 남는 부분이 인버스 A의 인버스가 되는데 만약에 아이덴티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영행렬을 포함하는 경우가 돼 버리면 자,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영행 쭉 하니까 영행렬이 돼 버렸죠. 아이덴티티가 안 됩니다. 자, 영행이 되면 A의 인버스가 존재 안 합니다. 즉 얘는 인버스가 존재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싱귤러 매트릭스라 했죠. 그래서 그런 매트릭스는 역행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앞에 체크했던 우리 랭크 자체가 n보다 작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것은 랭크가 n보다 작게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어디에 쓰느냐? 자,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소거법을 쓰지만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A의 인버스를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찾는 게 이제 x1부터 xn까지를 찾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A의 인버스를 이용을 해서 x를 찾는 거고, 당연히 이제 A가 non-singular 행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식은 싱귤러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유니크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결국은 랭크 A가 n이 된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non-singular라는 얘기. 자, 2차 찾는 변수가 우리 두 개가 되니까 이제 n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행렬의 랭크는 이제 두 개가 돼야지만 유니크한 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인버스를 구해 보면, 자,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x는 a 인버스의 b 되겠죠. 그래서 a 인버스를 구했고 여기다가 이제 b 매트릭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곱한 형태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게 이제 AX는 B에 대해서 non-homogeneous equation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A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유니크한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버스가 존재 안 한다. 자, 그렇게 되면 모수이 많은 그러한 해가 존재하는 형태로 미개 변수가 생기게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미지수를 찾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 앞에서 이제 인버스 구하는 걸 예제에서 살펴봤듯이 A 인버스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곱해서 연산을 해주면 최종 X에 대한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자, AX는 B는 유일한 해가 된다. 앞에 제가 설명을 했죠. 왜 그러냐 증명을 해본다면 자, 유일하지 않다면 X1, X2 따로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X1도 여기 해고 X2도 여기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이 이제 두 개의 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각각 B가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X1과 AX2가 같다.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0이 아니기 때문에 인버터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A 인버스를 양쪽에 곱하고 나면 얘가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X1과 X2가 같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자, 서로 다른 거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봤지만 결국 해를 구하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때 연립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걸 확장해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AX에 대해서 자, 앞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있는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진 경우, 트리비얼 솔루션. 자, X는 0, 이게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죠. 항상 요 해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A에 대해서 A가 0이 되느냐, 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A가 0이 되는 게 매트릭스인데 0이 되는 걸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하면 스칼라 값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게 0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제 결국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A의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 by n의 호모지너스 이퀘이션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지기 위해서는 A가 non-singular해야 된다. 즉 AX는 0에서 오직 X는 0 이외에는 0이 될 수 있는 게 없다. 그 얘기는 얘가 non-singular라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지 않는다는 게 non-singular죠. 그래서 요건 0이 아니고 여기만 오른쪽 항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논싱귤러하고 논싱귤러하다는 것은 인버스가 존재한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이제 의미가 같습니다. 지금 디터미넌트, 논싱귤러, 그다음에 인버스. 자, 그 의미가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non-trivial 솔루션이 언제 가지느냐? 자, non-trivial 솔루션은 자, A가 싱귤러일 때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집니다. 즉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는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ivial 솔루션을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즉 두 개를 곱했을 때 자, 자명한 해만 가진다는 얘기는 x가 0이고 요거는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된다는 뜻이고 자, 그 조건은 이제 a가 0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진다는 얘기는 얘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표를 구했죠. 자, 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자, 연립 방정식을 구하는 표에 있어서 이 표죠. 자, AX는 B에 대해서 자, 해를 가질 때 랭크를 하고 자, 유니크한 해를 가지는 경우는 결국은 여기죠. 자,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에서 항상 해를 가지는데 자, 유니크한 해를 가질 때는 자, x 있고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질 때입니다. 랭크 A가 n이라는 뜻이고 결국은 얘의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non-singular 되는 거. 자, 해를 가질 때는 디터미넌트 A가 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랭크가 n보다 작게 된다는 뜻이고 결국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된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 랭크의 개념과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호모제너스 이퀘이션의 해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디죠? 설명을 많이 했네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디터미넌트가 아니고.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죠. 이렇게 94페이지가 넘어가네. 예,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다음과 같이 되고, 이 호모지니스 해가 유니크하게 이제 항상 존재하는데, x가 0인 해만 존재하는 경우는, 자, 앞에 건 0이 아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 자, 요 조건인 경우, 자, 그러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집니다. 자, 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앞에 게 0인 경우죠. 두 번째,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닌 경우죠. 이렇게 되면 non trivial 솔루션을 가지게 된다.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네. 자, 그래서 n by n 선형 방정식 풀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이용하면 x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보다는 인버스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코팩타를 구하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자, 근데 만약에 x 인버스를 한 번만 구하고 b가 계속해서 바뀐다 하겠습니다. b가 계속해서 바뀌면 인버스 한 번만 구하면 가우스 소거법을 계속 하는 것보다 b만 계속 바꾸면 해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인버스를 우리가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b가 ax, ab는 i라고 되어 있을 때, 자, b가 a의 인버스가 이제 역행렬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면 두 개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따로 요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곱해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행렬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지만 아이덴티티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교환 법칙이 이때는 성립을 합니다. 자, 두 개 배웠습니다.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define 하기를 determinant a 분의 1 adjoint a를 구해서 구하는 거고, 자, 요거는 코팩타를 이용해서 찾는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ow operation, 자, a와 i를 이용해서 얘를 i와 a 인버스 형태로 바꾸는 거. 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자, 세 번째가 이제 크레머스 룰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하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논리적인. 그래서 크레머 룰까지 배우면 되겠습니다. 크레머 룰. 자, 크레머 룰은 뭐냐? 자, 요 연립 방정식을 실제로 여러분들 변수 소거법이나 이제 이걸 연립 방정식 풀어 보면
자, x1의 이제 다음과 같은 각각의 개수를 통해서 x1, x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제 여기에서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에 디터미넌트가 들어가고 분자에 다음과 같은 b를 포함하는 개수 형태로 x1이 결정되고 마찬가지 x2도 이와 같이 결정이 되죠. 자, 요 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자, 우리가 행렬식에 써서 A11, A12, A21, A22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자, 첫 번째 칼럼 항에 A 대신에 B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B1, A22 빼기 B2, A12 되겠죠. 자, 마찬가지 X2는 두 번째 칼럼에 B1, B2를 대신 넣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행렬이 생기겠죠. 그럼 A1, 1, B2, 자, B1, A21, 자, 다음과 같이 X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디터미넌트, 분자는 각각 칼럼에 A 대신에 B에 대한 해를 넣으면 우리가 X1, X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크레머 룰입니다. 크레머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제 크레머 룰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자, 다음과 같이 이 연립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자, A 매트릭스에 자, A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죠. 자, A11에서부터 쭉 ANN까지 쓰는데, 자, B의 칼럼 벡터를 내가 X1으로 구할 때는 첫 번째, 자, K번째 구한다면 K번째의 칼럼에 A 대신에 그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바뀐 행렬 AK번째를 디터미넌트로 구하고, 그래서 XK는 자, 디터미넌트 A의 디터미넌트 AK,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앞에서 했던 우리가 코펙타의 성질 어조인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똑같이 이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X의 자, A의 인버스를 이제 구하면 디터미넌트 A분의 자, 어조인트 매트릭스 이와 같이 정의가 됐죠. 자, 거기 곱하기 B를 해보겠습니다. B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곱해지죠. 자, 그러면 B1에 앞에서 우리가 디터미넌트 구할 때 했던 형태대로 코펙타를 이용해서 이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이제 B는 그대로 자리에 포함되어 있고, 자, C12부터 CN2까지 자, 이와 같이 나오죠. 자, 요 식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A에서 자, 코펙타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A1에서 있어서 C11, 자, 11이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 12, 그 다음에 C 21, 자, 이렇게 되나요? 자, 어쨌든 각각의 컬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코펙타들을 쭉 이제 21이 되겠네, 2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에 있는 자리 대신에 B가 이제 대치된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A 대신에 B를 대신해서 넣고 난 다음에 AK를 만들고, 자, 거기에 대한 디터미넌트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가지는 것이 A 대신에 B를 대신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자, 그런 형태가 A 인버스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때 크레머 룰을 사용하시면 먼저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겠죠. 자, 그럼 13. 자, 여기 첫 번째 칼럼에 3, 1, 5 대신에 7, 3, 1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고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39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 이제 7, 3, 1을 두 번째 놓고 디터미넌트를 구합니다. 자, 세 번째 놓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각각의 수가 x1은 13분의 A1 마이너스 39 해서 마이너스 3, 13분의 78 하면 6, 그 다음에 13분의 52
해서 4는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세 가지 방법, 로우 오퍼레이션 하면 우리가 해를 구할 수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인버스의 개념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레머 룰,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4보다 더 커지면 행렬을 계산하는 게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자체가 이제 쉽지는 않은 거였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n-1개 해를 구한 다음에 n번째는 나머지를 대입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랭크와 디터미넌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렬 매트릭스를 우리가 A 매트릭스에 대해서 랭크의 개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의 개념 두 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질 여러분들 살펴본 걸 디터미넌트 정의가 뭔지, 랭크의 정의가 뭔지 둘 다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로우 오퍼레이션 지난번에 퀴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개념, 계속해서 이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아이젠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젠밸류 대학원 가도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 이 개념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젠밸류 또 이제 요거하고 쌍으로 이제 나온 게 아이젠벡터입니다. 아이젠벡터. 그래서 이제 아이젠밸류가 뭐고 아이젠벡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냥 뭐 계산만 한다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면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K가 어떤 벡터라 하겠습니다. 자, AK 해보면,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A 매트릭스는 뭐냐면, 만약에 K가 1,0이라 하겠습니다. 1,0. 자, A 매트릭스는 2, 0, 만약에 2,1, 0이라 할까요? 자,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나요? 2, 네. 자, 이렇게 되면 1,0이 2차원이니까 이제 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0이 요 벡터가 되겠죠. 자, 근데 A 매트릭스를 곱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푸는 그런 형태에서 곱하면 이제 2, 그 다음에 1, 2,1이 됐습니다. 그러면 2,1은 어디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가 A를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제 어떤 2,1 이런 벡터가 됐죠. 자, 그러면 자, 벡터가 방향이 바뀌었죠. 자, 방향이 바뀌면 이거 변환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연산을 하고, 자, 변환을 하게 되면 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바뀝니다. 자, 이런데 자, A 매트릭스를 곱했다는 뜻은 어떤 벡터의 A 매트릭스를 곱했다는 것은 이제 트랜스폼한 의미하고 같습니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방향과 크기가 바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어떤 벡터를 A 매트릭스 곱했는데 자, 람다 K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람다 K는 뜻이 뭐냐면 K는 그대로 원래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인데 이 람다가 바뀐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A 매트릭스에다가 곱하고 나니까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만 바뀐 겁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뭐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AK 했는데 그 결과가 K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만족하는 람다 값을 우리는 아이젠밸류라고 합니다. 그 벡터를 우리는 아이젠벡터, 아이젠이라는 뜻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A 매트릭스의 K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그 K의 스칼라배 했는 결과가 같게 되는
자, 그런 게 벡터가 있느냐,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아이젠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추이 문제. 자,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젠밸류가 뭔지. 그래서 AK는 람다 K라는 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K가 0 벡터가 안 돼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0이 아닌 벡터 중에 자, 다음 같은 걸 만족하는 K 벡터가 존재하면 자, 그것을 우리는 A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라 하고 자, 그 벡터를 아이젠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 식을 머릿속에 넣어도 되고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이런 걸 만족하는 람다와 K를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랍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들 이해됐나요? 네. 자, K가 이 행렬의 아이젠벡터임을 증명해 보시오. 쉬웠죠? 뭐 했냐면 AK 해서 K에 어떤 람다가 존재하면 됩니다. 이게. 자, 직접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A에다가 이렇게 이제 벡터를 곱한 겁니다. 이제 곱하고 나니까 자, 이렇게 연산을 하고 마이너스 2 계산하면 2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이제 요를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뽑아내고 나면 자, 1 마이너스 1 됐죠. 자, 결국은 이 K에 마이너스 2배 했는 게 결과가 나온 거죠. 스칼라 배가 된 겁니다. 자, 크기가 마이너스 2배 한 거하고 같다는 거죠. 요 행렬의 변환이. 그래서 이 K는 아이젠벡터가 되는 겁니다. 스칼라 배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이때 람다를 우리는 아이젠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이젠밸류 어떤 행렬 변환식에 있어서 행렬 변환에 있어서 벡터를 곱해서 그 결과가 원래 벡터의 스칼라 배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이젠벡터라고 그 스칼라 값을 아이젠밸류라 한다.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어디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 가거나 하면 면접에서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가 뭔지. 자, 그러면 자, 앞에서 식에서 보겠습니다. 정의 자체가 AK는 람다 K가 정의였죠. 자,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의 정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니까 요 오른쪽을 식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AK 마이너스 람다 K는 0이다 되죠. 자, K가 이제 공통이죠. 그래서 공통을 묶어내면 A 마이너스 람다 K인데 자, A는 행렬이고 람다는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자, 람다 I 곱하기 K 하고 요게 람다 K하고 같죠. 연산해보면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디멘전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자, 그래서 연산을 해주기 위해서 I를 여기에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래도 이제 연산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된 게 A에 확장된 거 AA를 하겠습니다. AA 곱하기 K는 0이 됐습니다. 자,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뭐였습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0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0이 돼야 되겠습니까? 요것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요게 아이젠밸류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앞에 배운 걸 다 알아야지 지금 요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젠벡터 정의, 그 다음에 이 식을 만족시키도록 K를 묶어내면 자, 다음과 같은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 나오고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A에 대해서 이 값이 0이 되는 자, 그것을 계산하면 우리는 아이젠밸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on trivial 솔루션을 가지는 겁니다. 요거는 K가 0인 것은 trivial 솔루션이고 자, K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해를 가지려면 요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지 non trivial 솔루션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non trivial 솔루션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요 식은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건 어떻게 푸느냐? 자, 결국은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젠밸류를 구하고, 자, 가우스 조단 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이제 K가 얻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행렬이 주어졌을 때, 자, 정의가 이렇습니다. 디터미넌트 A 람다 I. 자, 그래서 A는 그대로 쓰고 빼기 람다 하면 다이고날에만 람다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자, 다음과 같이 3개 곱하고, 그 다음에 3개 마이너스 해주면 최종 결론이 람다의 3차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람다를 구해보면 이와 같이 3개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람다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3개가 나옵니다. 자, 이 값이 바로 아이젠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매칭되는 아이젠벡터는 어떻게 찾느냐? 자, 람다를 넣습니다. 람다를 각각 넣고, 자, A가 0이 되는 고유 벡터를 찾습니다. 그게 아이젠밸류에 대한, 그래서 람다1에 대해서는 매칭되는 벡터 V1, 람다2에 대해서도 매칭되는 V2, 람다3에 대해서 V3 각각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0일 때부터 먼저 벡터를 찾아보면 로 오퍼레이션을 취합니다. 쭉 취해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식이 최종 나왔죠. 자, 그러면 x2 플러스 13분의 6 x3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k2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k1에 대한 식도 마찬가지 두 개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3를 우리는 13으로 두면 k2는 6이 되겠죠. 마이너스 13으로 두면. 그리고 k1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벡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4일 때 똑같이 마이너스 4를 넣고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다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벡터를 찾을 수가 있고, 자, 람다가 3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벡터를 찾을 수 있으면 아이젠벡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중군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람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군을 가질 때는, 자, n개의 1차 독립 벡터가 꼭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젠벡터를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젠벡터를 유일하게는 안 정해집니다. 아이젠벡터는 방향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젠벡터가 이것도 아이젠벡터고 이렇게 긴 것도 아이젠벡터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매개 변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되고, 그 중에 어떤 한 값만 우리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K3를 마이너스 4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젠벡터는. 그럼 마이너스 4, 그럼 이 숫자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차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 자체가 디터미넌트 A 람다 i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A 람다 i를 찾고, 자, 식을 쓰고 여기에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의 2가 5에 대해서 두 개의 중복된 아이젠밸류를 가집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 자, 람다를 5를 넣죠. 자,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 K1,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K2를 1로 두면, 자, 2, 1 해는 아이젠벡터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개 또 이제 5가 나오니까 벡터가 두 개 똑같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독립적인 벡터가 생기지 않은, 자,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아이젠밸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벡터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3차에 대해서 구해보면 8에 대해서 이제 중복해서 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1은 독립적인 게 나오지만 8에 대해서 이제 중복되는 아이젠벡터 하나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이제 11에서 먼저 찾아보면, 11에서 쭉 해서 이제 구해보면 이제 아이젠벡터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그 다음에 8에 대해서 구하면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식 하나만 나옵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게 서로 독립적인 것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K2가 1일 때 하면 K1은 마이너스 1이고 K3는 0. 자, 그 다음에 K2가 0이고 K3가 1일 때 하면 마이너스 1. 자, 다음과 같이 하면 서로 이제 독립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복일 경우에서는 한 개씩을 가지고 아이젠벡터를 각각 1차 독립인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가면 조금 복잡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다음 주에 요 112페이지부터 아이젠밸류를 가지고 8.9 오소고날 매트릭스 까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 8.11은 안 하니까 어쨌든 8.10까지는 한번 살펴보고 수업에 참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론 저기 퀴즈가 있습니다. 단 이 퀴즈는 출석이 체크가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해서 지금 자,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오후 7시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 퀴즈를 스스로 풀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퀴즈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픈 안 돼 있죠, 지금? 자, 응시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문제 보입니까? 네. 답 본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